옵티머스 라임과 관련한 요즘 기사들이요. 김봉현이가 거짓말 같은 폭로를 했지요. 그래서 채널A의 그 지라는 사기꾼이 검은 유착이라고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를 엮어서 한 이후에 그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가지고 지금 정진웅인가 붕 날아서 한동훈 덮쳤던 검사만 지금 기소됐지요. 독직 폭행으로요. 그런데 그것과 유사하게 김봉현이가 지금 두 번 그 옥중 서신이라고 폭로한 다음에 스토리가 매우 이상하게 흘러가서 지금 여기에 본질과 비본질이 지금 뒤바뀐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봉현이의 폭로로 보자면 검사가 김봉현이한테 접대받았냐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라임 사건의 본질은 김봉현이가 전주도 아니고, 전주는 라임에 지가 돈을 대야 전주인데 김봉현이는 라임 돈을 땡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흔들어서 결국은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 척하고는 그 회사에서 있던 현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삼류 기업 사냥꾼 형태를 보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기꾼 김봉현이가 했다는 이 말을 가지고 이 사건이 라임에서 지금 사라져버린 두 사람, 하나는 이인광이라고 장동거의 매니저 출신으로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 차렸다가 에스모 등 기업 인수합병 사냥꾼으로 이렇게 등장한 사람이고, 하나는 김영웅이라고 지방의 백화점집 아들인데 그 사람은 지금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시행사를 만들고 그 돈 중에 일부는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조폭들이 하는 카지노를 인수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인 났다 말도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지금 두 사람이 실제로 김봉현이보다 한 10배쯤 돈을 더 많이 땡겨갔는데 그 둘이 또 정치권에 실제로 라임의 핵심 실세라는 소문이 있는데, 소문이 아니라 그런 정황들이 있죠. 그런데 이 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김봉현이하고 검사하고 술 먹었는지 접대했는지 그걸 갖고 야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 장외에 또 이런 문제만 생기면 달라붙는 자들 박훈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통들이 달라붙어서 그야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뭉가리 패거리들은 뭔 일만 나면 온갖 똥파리 모기부터 해충들이 다 달라붙어 갖고 사람이 그거 갖고 이렇게 퇴치한다고 신경이 팔려 있을 때 본질은 감춰버리는 이런 데 아주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옵티머스에서도요 지금 돈이 5천억이 어디 갔냐라는 게 핵심인데, 검찰이 추적한다면서 기껏해야 조폭들 7인회가 있으니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본질에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옵티머스 사건에서 저렇게 옵티머스가 라임은 그래도 좀 은행에서 좀 있던 레벨이라고 되는 애들이 라임의 사장 부사장이라도 맡았는데 옵티머스의 그 김재현이나 그런 이혁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자산 운용사를 할 만한 기본적인 캐파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게 정부의 로비에 의해 가지고 돈 끌어오고 뒤에 봐주고 하면서 지금 굴러갔는데, 자, 그런데 거기에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는 부분은 세상이 다 아는 거고, 심지어 옵티머스 컨설팅까지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옵티머스가 자본을 갖추지 못하니까 요렇게 해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심지어 금감원 출신들이 청와대 간자나 금감원 현직 직원들이 라임에는 또 지금 조사 계획서까지 빼줬잖아요, 김봉현이한테요. 그래서 옵티머스와 라임에 보면 금감원이라는 데가 이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라고 내부 자기들이 짜놓은 사기친 전말을, 그리고 정치권하고 관계를 버젓이 보여줘도 못 본 척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라임에는 돈을 빼돌리고, 감사가 지연되고 이러는 동안에 도둑질 해먹은 놈들이 돈 마지막 털어서 도망까지 가고,
이런 일들이 다 드러났죠. 그러면 금감원이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금융 감독을 한다라는 금융계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전문성을 가지고 금융 감독, 즉 금융을 요즘은 고도화되어서 사기꾼을 일반인들은 무슨 말인지 들어도 잘 모르니까 금융계에 오래 뼈가 굵은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금융을 감독해야 된다. 공무원이 그거 알 수 있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금융감독원을 공적기관으로 하지 않고 그야말로 특수지위에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월급도 그 애들은 은행에 있을 만큼은 줘야지 하면서 연봉도 기본 1억이 훨씬 넘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둑놈들하고 다 같이 짝짝꿍 해먹은 도둑질 놈들이 돼버렸어요. 저게 공무원 같으면 나중에 뇌물 받으면 공무원이 뇌물 받은 거는 굉장히 형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 같으면 저렇게 하지도 않았을 건데 금감원은 공적기관이 아니라서 저런 짓거리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금감원을 공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조건부 유보되고 금융위원회가 통제하는 것들도 다 피해 나가고 그랬는데 기재부가 뭐 요건 등을 기존 요건과 라임, 옵티머스 등을 가지고 종합 검토한다는데 저는 금감원은 공적기관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 계약직 공무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계약직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운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아니면서 특별한 지위에 있으면서 월급을 많이 받아 처먹고도 솔직히 말하면 비리 집단으로 지금 전락한 금감원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융감독원은 감사원의 통제에 저는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을 통제하도록 하는 게 그래도 한국에서 낫지. 이게 금융위원회 밑에 들어가든가 또 정부의 무슨 재경부 밑에 들어가든가 일이 되면 또 정치권을 통해서 쓰리쿠션으로 와서 또 이런 이번에 했던 행태들을 반복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은 감사원의 밑에 넣어서 금융을 감독하도록 만드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적기관으로 지정하고 차라리 상대적으로 그래도 정치 바람을 약간 덜 타는 감사원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금융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 감사원이 주로 공무원이나 공적기관을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공적기관으로 바꾼 다음에 감사원 밑에다 집어넣어서 금융 부분만 조사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 뭐 자산 운용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정권회사를 조사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공적기관이 금융에 관련되는 질서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아니 뭐 경찰도 업소 단속하고 소방서도 단속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금융공적기관이 그야말로 금융업계를 단속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옵티머스가요, 돈 어떻게 했나라고 보는데 지금 전국에 산재한 옵티머스의 자산이 압류 강제 경매 절차에 돌입됐다고 하는데요. 주간 조선에 보면 옵티머스 최대 투자처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트리 파라다이스 스포츠 센터 외에 4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남 밀양의 조폭 신동방파 출신의 대부 DKMC 이동열이라고 밀양의 룸살롱 술값 한 10년 전에 그거 1,500만 원 받으러 다녔다는 그 친구입니다. 구속돼 있죠. 그리고 이진아, 남편 윤석호 이런 자들이 감사로 있는 용인 아트리 파라다이스는 지난 7월 달에 추징돼 가지고 법원에 용인시에 압류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워터밸리 파크 사우나 겸 찜질방도 강제 경매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 워터밸리 파크는 옵티머스 단일 투자처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이 흘러들어간 2053억이 흘러들어간 부동산 업체
CPS가 관리하는 업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윤석호, 이진아가 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양이 이동열이에요. 자, 이 회사는 동탄 신도시 최대 유흥가 상가 건물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법인 주소지가 워터밸리 사우나 겸 찜질방이 있는 곳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찾아가 보니까 2,000명을 동시 수용한다라는 대형 사우나 찜질방에 평일 낮에도 이 9층 상가 건물에 6층부터 9층까지 4개 층을 쓰는 규모인데 코로나로 인해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자들이 했고요. 그래서 자금이요. 충주 이 호반에 유람선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충주의 호에서 유람선에 불 난 적도 있죠.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87년부터 충북도로부터 허가받아서 배 띄우는 이 회사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회사라고 봅니다. 경남 고성에는 대형 글램핑장, 저 글램핑이라는 게 뭡니까? 그 요즘 그 뭡니까? 주로 저기 이 텐트 같은 거를 치고 자는 걸 글램핑이라는데 이 흔히 텐트 치고 자는 캠핑보다는 좀 고급스러운 게 글램핑이잖아요. 그래서 고성에 있는 글램핑장, 공룡 엑스포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고성에서 가장 큰 글램핑장에 야외 수영장, 해수 사우나, 찜질방까지 이렇게 부대 시설로 거느리고 있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글램핑 시설도 지금 이동열이하고 윤석호가 또 여기에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들이요, 남돈 사모펀드 투자한 돈 끌고 모아가지고 쓴 데가 어딘가 하면 관광, 스포츠, 레저, 사우나, 워터파크 뭐 이런 것만 했다는 거예요. 글램핑 그리고 유람선. 그래서 이런 업종은 코로나로 제일 고통을 겪고 있는 업종인데 하필이면 옵티머스가 투자한 게 죄다 이런 데다가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 투자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엉뚱한 곳에 투자해서 돌려막기 하다가 이렇게 투자한 데가 다 돈이 지금 막히는 데죠.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터졌는데 희한한 거는 이런 수준의 놈들이 이 자산 운용사를 했다는 게 희한해요. 어떻게 이런 데 투자해서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속초에 있는 그린 라군이라고 하는 호텔이요. 지금 이 설악동 외설악 신흥사 가는 숙박단지에 있는데 305개의 객실을 가진 분양형 온천 호텔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옵티머스가 돈을 투자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나, 호텔, 워터파크, 뭐 유람선, 글램핑장 참말로 돈 안 되는 짓거리만 코로나 시대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보면 생 양아치 수준이라는 거죠. 주로 이런 거는 조폭이나 건달들이 투자하는 업종을 다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놈들이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면서 돈 끌고 모았다는 게 정말 기가 차지가 않습니까?